학부모 감정 코칭, 자녀에게 사과하는 법. 엄마, 아빠는 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않을까요? 전에 TV 보다가 과자 쏟아가지고 엄마한테 엄청 혼났는데요. 엄마는 지나가다가 접시 떨어뜨려 놓고선 누가 여기에 놨냐고 소리 질렀어요. 나랑 똑같이 쏟아놓고선. 아빠도 그랬어요. 지난번에 할머니네 집 가다가 제가 실수로 물 웅덩이를 밟아서 아빠 옷에 흙탕물이 튀었거든요. 그랬더니 막 화를 냈어요. 그런데 아빠도 음료수 쏟아서 제 옷도 더러워진 적 있었는데 그땐 옷 갈아입으라고만 했어요. 왜 엄마 아빠는 저한테 미안하다고 안 해요? 부모는 자녀에게 잘못이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수나 잘못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해 어떻게 처신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혹시 자녀에게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사과한 적이 있으신가요? 부모는 완벽해야 한다거나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관념으로 자녀에게 사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역시 사람이므로 자녀를 키우면서 늘 올바른 행동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자녀의 양육 과정에서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아이에게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 역시 소중한 한 사람의 인격체이므로 부모가 아이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잘못했으면 미안해라고 사과하고 실수한 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왜 어떤 경우에 사과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사과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3차 시 자녀에게 사과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 정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부모가 자녀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과연 부모는 자녀에게 사과를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실수를 했다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관계들 속에서는 실수이든 고의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실수를 했다면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이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가 자녀에게 사과해야 하는 이유는 사과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녀의 마음에 상처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이러한 상처는 아주 오래도록 남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 부모에게 억울했던 일, 그런데 부모가 전혀 사과하지 않았던 일, 그런 일이 있진 않으신지요? 부모에게 억울했는데 사과를 받지 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동안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반면 부모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자녀가 입었던 마음의 상처는 잘 아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원망이나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그들의 실수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다면 자녀는 부모에 대해 상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한편 부모가 사과하면 이러한 부모의 사과는 자녀의 무너진 마음을 복구하고 치유하는 아주 좋은 치료책이 됩니다. 이러하기에 부모는 자녀에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권위를 잃을까봐 사과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태도들, 권위 때문에 사과하지 않는 이런 태도들은 자녀에게 모델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이런 태도를 보고 자란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진심으로 사과하는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는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를 배웁니다. 또한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과했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의 억울함, 다른 사람들이 피해본 것들, 또 다른 사람들이 처한 공경, 이런 거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도 갖게 되죠.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 또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고요. 또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경우.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사과해야 하는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과해야 하는 경우,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먼저 상황을 오해해서 자녀에게 화를 낸 경우에는 사과를 해야겠죠. 부모의 오해나 성급한 판단으로 야단을 친 경우 많이 있으실 겁니다. 부모는 그러할 때 자녀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동생이 혹은 위에 형제가 잘못해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형이나 누나 또는 동생을 일방적으로 혼낸 경우 이에 해당이 됩니다. 상황을 오해해서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화를 냈다면 부모의 성급한 판단이 그릇된 행동임을 자녀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상황을 오해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해야 자녀의 억울함이나 분노가 풀릴 수 있겠지요. 다음부터는 내 말을 더 충분히 들어볼게 라는 이런 말들은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게 되고요. 그러면 더욱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자녀에게 과도하게 화를 낸 경우 있으시죠? 저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우리가 과도하게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자녀를 야단칠 때 부모가 많이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몹시 흥분했고 그래서 화를 좀 과하게 낸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심하게 비난한 경우죠. 이때는 부모의 과도한 화 때문에 생긴 자녀의 불안, 두려움, 슬픔, 분노 등을 가라앉히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부모의 과도한 화는 자녀에게 불안, 두려움, 슬픔, 분노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부모는 큰 존재고요. 자녀는 작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과도하게 화를 내면요. 자녀들은 여러 부정적인 정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서를 경험하게 됐다면 부모의 과도한 화 때문에 자녀가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했다면 이것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가 사과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 부모가 할 수 있는 말, 자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엄마가 많이 화내서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화를 많이 낸 것은 나의 잘못이야, 엄마의 잘못이야. 너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너의 그 행동 때문에 화를 낸 거야 라고 말한다면 자녀의 부정적인 감정이 해소되고 그리고 충분히 사과가 됩니다.
다음부터는 엄마가 크게 화내지 않고 말할게 라고 자녀에게 말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의 잘못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체벌을 했을 때, 혼내기를 했을 때, 이런 경우에도 사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부모님들을 만나보면요, 부모님들이 나의 화에 못 이겨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언어적으로 과도하게 혼을 내는 경우를 넘어서서 체벌, 과도한 체벌, 과도한 벌을 주는 것, 혼내기, 이런 경우들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만약에 했다, 이것이 좀 과했다, 아이가 잘못한 것보다 좀 과했다 싶으면 사과를 해야 되죠. 감정 조절이 어려워서 체벌도 하고요. 언어폭력, 언어폭력도요, 상당히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쓰면 안 되는 말들을 자녀들에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자녀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의 상처가 아물 수 있고요. 자녀의 상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생각보다 부모의 말에 많은 상처들을 받고요. 그들의 자존감이 많이 무너집니다. 그냥 쉽게 내뱉는 말, 나의 자녀에게 내가 사랑하니까 이런 말 해도 괜찮겠지,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까 이런 말 해도 상처받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가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 부모가 했던 혼내기, 과도한 체벌, 이 모든 것을 상처로 가져갈 수 있고요. 그럴 때 자녀의 자존감, 이것이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부모가 이러한 과도한 체벌, 과도한 혼내기를 했다 하면 자녀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사과를 해야 하는 경우는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때도 사과를 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 생각보다 많이 있지 않으신가요? 네, 약속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키지 못했다면 내가 지키지 못한 것 다 알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말로만 사과해도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말로만 사과하지 말고 행동으로 바로잡는 태도, 즉 잊어버렸던 약속을 다음으로 미루어서 언제 내가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여건이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여건이 안 된다면 주말에 외식하는 대신에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녀의 힘든 감정, 상황을 몰랐던 경우에도 부모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건 뭐지? 내가 잘 몰랐던 걸 왜 사과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자녀의 감정을 돌봐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내가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친구 관계나 학업 스트레스, 폭력, 이런 힘든 경험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부모가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정서적으로 방치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자녀는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될 때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서 힘든 상황, 감정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되었을 때 부모는 자녀의 힘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주어야 하고요.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서 미리 알아주지 못했던 것을 사과하고 돌보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과하는 시점.
그럼 이제 언제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네,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는 화가 가라앉으면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잘못을 깨닫고 자녀에게 사과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바로 그 순간 사과하는 것이 좋겠지요. 이는 아이의 힘든 마음이 오래 지속되지 않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빠른 대응을 해야 자녀의 무겁고 힘든 마음을 빨리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과하지 않으면 그 감정이 점점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겁고 힘든 마음을 빨리 치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차렸을 때 바로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상황이 지난 경우에는 사과하는 타이밍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상황이 지나버린 경우라면 사과하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요. 신중하게 잡아야 합니다. 대충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할 말이 있다는 말을 전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나서 정확한 상황,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모 잘못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자녀가 잊었겠다, 이 일은 잊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에 자녀의 행동이 예전과 같더라도 사과는 해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가 여전히 화가 나서 대화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와 대화하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이 단계를 거부하고 자녀가 거부했는데 이 단계를 무시하는 거죠. 억지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녀가 다시금 분노가 쌓이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자녀가 대화를 거부한다면 부모는 사과의 말을 짧게 전하고, 엄마가 좀 잘못한 것 같아.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짧게 전하고 자녀에게 마음이 풀리면 같이 대화하자. 너가 마음이 풀려서 대화할 수 있으면 엄마한테 알려줘. 엄마가 같이 대화하자. 이렇게 말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과하기에 있어서도 자녀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예의를 갖추는 것, 자녀를 존중하는 것이죠. 부모들은 자녀들이 준비되기 전에 용서해라 라고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과하는 방법. 사과하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사과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행동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미안해 라는 말 한마디로 사과하는 것은 사과라고 보기 조금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무엇이 속상했겠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명은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지 사과가 아니지요. 힘든 하루였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소리를 쳤어. 그런데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내가 너에게 소리친 건 잘못한 거야. 라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사과를 했는데도 아이의 감정이 풀리지 않는다면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사과를 해야 되죠. 사과할 때는 비언어적인 메시지 아주 중요합니다. 표정, 온몸으로 사과해야겠지요. 세 번째, 말로만 하는 사과가 어려우면 쪽지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말로 사과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색할 수도 있어요. 또 용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카톡, 네, 많이 쓰실 수 있죠. 메신저 좋습니다. 또는 어떤 사과의 쪽지를 아이 책상 위에 놔두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사과할 때는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사과는 부모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무엇이 속상했는지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아, 너가 그것 때문에 속상했구나. 엄마가 미안해. 라고 정확하게 사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조건 미안해 라고 할 경우 자녀들은 부모가 내가 무엇 때문에 기분이 상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빨리 해결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과는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사과를 마친 후에는 화해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과를 한 후 관계를 복구해야 한다는 뜻이죠. 엄마가 큰 소리 내서 미안해. 엄마가 욕을 해서 미안해. 그렇게 마음을 풀어주고 나서 자녀를 안아주거나 손을 한번 잡아주거나 어깨를 한번 안아주는 것, 미소를 보여주는 것.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언어적인 표현을 할 때 자녀의 마음속의 응어리가 많이 눈 녹듯이 녹고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종종 사과해야 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대처한다면 오히려 자녀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용기를 내서 사과하는 것, 자녀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요.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유산이 될 것입니다.